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쉬었더니 많이 쉰 것 같죠? 네. 여기 오늘은 토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렇지, 무토기토. 무토가 진술충미. 무토가 진술이고 기토가 충미죠. 네. 그랬을 때 진토는 습토니까 다시 개수. 술토는 건토니까 정화가 지장간에 있고, 축토는 개수, 미토는 정화. 이 지장간에 습토에는 개수가 있고 건토에는 정화가 있더라. 그러면 진토는 몇 월토죠? 3월토예요. 왜 3월토가 습토라 해야 되죠? 봄에 싹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9월토는 건토예요. 왜 9월토가 건토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논밭에 있는 물도 빼야 되고, 곡식이 수확할 때 이게 비가 추적추적 오면 그해 농사 망치는 거죠. 자, 12월은 왜 습토가 되어야죠? 물이 얼어 있으니까. 근데 6월 토는 이게 건토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건토라 해야죠?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게 뜨거워지기 쉽다 그래서 건토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주를 변화시키는 조를 관장하는 것 중에서 큰 것이 습토냐 건토냐에 이게 크게 좌우가 된다 그랬다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우리가 토기가 있는가 하니 같이 인, 신, 사, 해. 인신사해는 지장간에 여기가 전부 다 여기가 다 무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은요, 저희가 토가 지장간까지 합치면 토가 많습니다. 토글자가 천간에 2개, 지지에 4개, 그럼 지장간에도 4개. 이렇게 토가 많이 있는데도 지장간에까지 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명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지할 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생명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의지처가 없으면은 마음에 공중에 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같이 인신사회. 이것까지 토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토가 많은 경우가 이런 토도 있지만 화생토 해가지고 토가 많은 경우에 화까지 토의 기운을 보태어준다. 다시 병정화, 사오화, 사오미 화국, 인오술 화국. 그럼 미 중에 정화 있죠? 술 중에 정화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 중에 정화 있고 술 중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인오술 화국 병정화, 인 중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화의 기운이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 토의 기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게 토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병이 되면은 토를 막아주는 목이 약신이 돼야죠. 자, 병 들으면 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목이 있어서 목국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선 토가 많은 경우에는 토생금, 다 같이 토생금.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설기를 해줘야 돼요. 다 같이 설기.
그러면 금으로 설계를 해주는데 경신금하고 신유금이 있을 때 설계가 잘 되는 게 경신금일까요? 신유금일까요? 경신금이죠. 신유금 가지고는 조금만 해서 설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목으로 극을 해주는 방법. 다 같이 목극토. 그럼 목이 관이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식상. 금이면은 식상으로 빼주는 거고, 목극토 하면 이 관으로 이게 극을 해주는 거고, 이제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토다금매. 이게 무슨 여인관이 토가 많으면은 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묻힌다.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수가 다 같이 충된다. 이게 기풀충, 부딪힐충, 화할충자인데 그 토 속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겠죠.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다 같이 끊을 절. 나무가 끊어진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이따가 보자고요. 토가 많으면 화가 어두워진다거든. 다 같이 금음회. 자해를 먼저 해보자고요. 요 무들매자는 흑토자하고 플러스 마을리요. 그러면 요 무들매라고 하는 것은 마을 근처의 땅에다가 매장을 한다. 옛날에는 좀 멀리 가서 매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서민들은 전부 다 동네 주변에 있는 산 같은 데다가 야산 같은 데다가 매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무들매요. 다시 무들매. 요 충자는 깊을 충자예요. 그 다음에 화할충, 부딪힐충 그래요. 물하고 가운데죠. 물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물의 중심은 깊잖아요. 그래서 물의 중심이 소용돌이 치면서 부딪힌 다음에 그것이 온화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딪힐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꺾을절. 이게 꺾는다는 얘기인데 뭐하고 뭐가 합했죠? 손에 도끼 들고 나무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금음회. 자, 금음회. 금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회자예요. 여기 뭐하고 뭐가 합쳤나요? 날이라고 매양매가 합쳤어요. 매월 금음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자, 다시 토다금매, 토다수충, 토다목절, 토다화회. 예.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떻게 응용되는가 하고 어디 한번 보자고요. 김이 무술 신유 있어가지고 작은 금이기 때문에 이건 토다 금매사주가 된다고.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묻히는. 그러면 요거 입장에서는 이 육친으로 따지면 토생금을 하니까 이게 인성이니까 이게 정인이 되는 거고 이게 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뭐가 되는 것 하니 토 자체가 병이 되는 거라고. 네. 토가 병이면은 목이 약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인성이 퇴화되어 있는 거라고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병이 돼가지고. 자, 토다 금매가 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빛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땅속에 깊숙하게 묻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그러면은 성격 자체도 그런 쪽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게 작은 금이 아니고 요번에는 이렇게 경신금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토생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인성은 인성인데 이건 이제 편인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토가 너무 많아. 그러면 과연 이 커다란 금이 묻힐까요? 하는 얘기. 안 묻히죠. 그래서 이때는 토생금으로 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 금으로 설기되는 거예요. 그럼 금으로 설기되면은 이게 경신금이 좋은 역할을 하네요. 그랬을 때 여전히 병은 이 토가 병이라. 그럼 토가 병이니까 약신이 뭔고 하니 여전히 목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금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토다금매 되는 사주고 이거는 토다금매는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이 토를 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토는 많고 금이 작은 금이 왔을 때 토다금매가 되더라. 이 이야기요. 다 같이 토다수충. 토다수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이겠네요. 이렇게 임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육친으로 토국수 되니까 관이니까 이게 편관이 되는 거고 이게 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편관이 정관, 편관, 정편관이 연월에 있다고요. 그러면 정편관이 연월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병이 된 경우라고요. 그러면 관이 좋은 작용을 한다는 얘기요? 나쁜 작용을 한다는 얘기? 나쁜 작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은 편관이 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자 사주라면은 남편이 꼭 깡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수가 바짝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저 흙 속에 큰 속에 수가 쫙 흡수돼 버리는 이 상태가 토다수충 사주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토다수충. 네. 땅 속에 수가 흡수되어서 힘을 못 쓰는 경우예요. 이것이 토다수충 관계이고요. 다음은 토다목절 한번 해보자고요. 다 같이 토다목절. 이게 꺾을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목극토를 하니까 이게 육친으로는 편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정제가 돼. 그럼 다 편제, 정제가 되네요. 그러면 재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재가 많으니까 재다 해보세요. 재다. 재는 많고 나는 약해. 이게 재다 신약사주라. 이게 재다 신약사주가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라면은 재는 처니까 처의 힘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남편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흔히들 샷다맨 그러죠. 부인이 돈은 벌고 부인 태워서 출퇴근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이것이 토는 많아서 목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한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토다목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실은 이게 무술에 이게 큰 산인데 큰 산하고 여기 들이 있는데 큰 산이 있고 들이 있는데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있을 것 같아 외롭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다 신약 같은 경우가 토다목절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시 기초. 이게 습토예요, 건토예요? 습토. 진토는요? 습토요.
그러면 요 습토는 불 먹는 하마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화세가, 병화가 기토로 쫙 흡수돼야, 진토로 흡수돼야, 축토로 흡수돼야. 그러면 이거 더군다나 축월이네. 한겨울에 습토가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궁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 처궁 나빠요. 왜 처궁이 나빠요? 아, 내 화기를 다 빨아먹으니까. 그러면 내 부모궁 좋아요? 나빠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바꾸어서 처궁이 좋으려면 이 아래 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처궁이 갑자기 좋아졌네? 아니요. 맞아요. 저 이것은 어때요? 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습토가 이렇게 딱 올 것 같으면은 나는 어렵죠. 그 건토 술토가 와도 나쁜가요?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처궁이나 남편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화가 들어있어서 네? 지장간에 정화가 있어서 그렇죠.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와 있어서. 그냥 나쁘지.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오화가 일단 좋고 오화가 더 좋을까요? 지장간에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오화가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해수 같은 글자가 여기 있다. 여기 해수 있다 하면 오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술토가 있는 게 더 좋을까요? 9월 해묘비 목국이니까 조금 헷갈리죠? 이게 있는 것이 이거까지 막아주잖아요. 네? 막아야지. 막아야지. 물을. 네, 물을 막아야지. 지금 어떤 월인 구하니 지금 축월이요? 네. 축월이니까 이것도 습이고 이것도 습이요. 그런데 습습이 있을 때는 여기 더군다나 물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여기 이런 임수까지 하나 있다고 딱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요거는 이런 글자들 다 막아줘. 많이 막아줘. 그 수수께 정화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면 그때는 꺼지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오화는 꺼지지는. 꺼지지는 않아요. 꺼진다고 보시면은 그건 안 되고. 그 물속에 해가 뜨는 거라서 빛난다고 이렇게 반짝이겠어요. 그림은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그림은 참 좋죠.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물을 막으면서 따뜻한 기운이 오느냐? 왜는 거 아니 겨울철에 이런 것이 오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물을 막아주면서 오잖아요. 물을 막아주면서 정화가 있으니까 이게 더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 가을 겨울에 술토 하나가 딱 달고 나면은 의식 걱정이 없다는 그 공식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희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토다금매, 토다금매, 토다수충, 토다목절, 토다화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화가 어두워지는 경우는 습토가 많은 경우에 이게 어두워져 버려요. 예. 이제 진토, 축토, 기토 이런 것이 왔을 때 이 화가 습토 속으로 딱 이게 흡수가 됐을 때 그때는 화의 기운이 없어지니까 이게 어두워질 수밖에 화가요. 그래서 그 형국이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주 하나 보자고요. 여기서 무슨 글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죠? 네? 도가 많아 보이죠?
그러면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토다금매. 네? 토다금매. 토다금매사주예요. 금이 어떻게 됐어요? 묻힌 상으로. 자, 그런데 저희가 장명하는 사람이 민슬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신금. 여기 신금 놓고 여기도 신금이 냈어요. 이게 민슬, 이게 비파슬자거든. 옥돌민 비파슬. 그럼 이 이야기는 뭐는 거 아니? 여기 신금이니까 여기 신금을 갖다 넣자 그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타당성이 있죠. 내 몸피를 좀 불려보겠다. 아니, 나의 크기를 이게 내가 묻히고 있는 형국이니까 나의 기운을 좀 복도도 줘야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네요. 작은 보석 몇 개 더 넣는다 그래서 이 무진장토와 이 무술토를 이게 감당할 수 있으려나요? 묻히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이왕이면은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은 무슨 글자를 넣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까?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토가 이렇게 많으면은 금으로 설기를 해주든지 목으로 제압을 해주든지. 금이나 병이 금이라고 이게 지금 토가 병이라. 토가 너무 많아서 병이 됐어. 그러면 약이 뭐가 되죠? 목이 약이 됩니다. 약신이 돼요. 그럼 약을 넣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 이왕이면 자기 몸피 키우면 안 되나? 그럼 경금을 넣어야 돼요, 신금을 넣어야 돼요? 경금이요. 예? 경금.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로 봐서는 경금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빠지라고. 내가 뭐예요? 신금이요. 여기 경금 넣었다가 내가 부서지라고? 지장간 어디 하나에도 물이 없네. 그렇죠?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뭐 없어요. 진의 계기가 있긴 한데. 아니, 이게 진개수 하나 가지고 이게 감당하기가. 그럼 자보자고요. 이때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을 해주느냐? 나를 더 키워주는 게 더 큰 걸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저 수를 넣어가지고 내가 약신이 목이니까 수생목 해가지고 목을 더 키워주는 게 더 급할까? 나를 저다는 게 내가 우선이 되니까. 내가 우선이니까. 더군다나 술을 넣어서 목을 더 키워주니까. 약을 먼저 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수생목이니까 목으로 넣어주는 게 아닐까. 저희가 대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약이 필수죠. 네. 약이 정말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약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수를 넣어서 수생목 해주면서 여기다가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뭐라 그랬죠? 임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게 장명을 한다 그러면은요, 윤씨에다가 여기는 수가 들어가는 글자를 넣어줄 거요. 여기는 목을 넣어줘. 그러면 수생목 돼가지고 왜 이 수를 이름자 위에다 넣는다고요? 이거요, 신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기운이 치우쳐 있을 때는 사주 보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네. 4대 4가 됐을 때가 이게 이제 기세가 어금지금했을 때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용신 약신 빼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네.